첫 분기점이었던 이 퍼블을 만들어낸 초비식 라인전 설계와 대체 젠지식 구도 깨기가 뭐길래 모든 조합이 맛있어 보이는 건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카이사 라칸 바텀에서 라인전 진짜 약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우선 해설에서도 짚어준 바텀 구도입니다. 초비의 칼부와드를 수비하는 테스는 초반 짜임새가 좋은 한편 젠지도 정글 위치는 알아야 해서 늦게나마 와드를 넣어줬고 라인에 늦게 도착하는 만큼 초비는 불편한 라인전이 예상됩니다. 대신에 바텀이 자리를 잡아서 뼈방패를 빼주고 시작하네요. 이대로 먼저 라인에 도착한다면 선푸시까지 견적이 나올 듯 합니다. 인 줄 알았는데 원거리 미니언에만 평타를 넣어주고 근거리 미니언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원거리를 한 대 쳐둔 건 상대 미니언들의 포커싱을 바꿔서 내 근거리 한두 마리만 점사시켜서 빨리 녹게 만드는 설계인데요. 이렇게 해야 상대 근거리 미니언들이 카이사 앞으로 달려와서 편하게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니언을 먼저 칠 수 있었는데 당겨먹는 구도를 만든다? 다른 노림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라인도 여전히 받아먹는 상황에 젠지는 가볍게 딜교를 걸어줍니다. 단순한 기싸움같이 보여도 이렇게 상대 평타를 소모시켜 둬야 푸시 속도를 늦추고 와드 타이밍도 뺏어올 수 있거든요. 어느새 다음 웨이브가 곧 도착하는 상황, 점점 테스 바텀은 세한 중밀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맛있게 라인을 만들어둔 젠지는 와드로 테스가 박아둔 와드 위치까지 얼추 파악해주면서 자르반이 모습을 숨길 수 있게 갱루트를 확보해줬습니다. 그렇게 불리했던 바텀 주도권을 아예 깨버렸죠. 젠지는 역법동선이 들켰던 상황이라 프로 단계에선 뻔할 수도 있는 갱 설계였지만 디테일에 디테일을 더해서 가불기를 만들어낸 젠지였습니다. 자, 바텀 숙제는 해결했으니 미드를 봐야겠죠. 초비는 스타트가 안 좋았던 거 아닌가요? 이 테토남은 뚜벅뚜벅 걸어가서 딜교를 걸어줍니다. 이런 딜교가 쌓여서 어느새 마나가 전부 털려버린 아지르는 판테온을 호출해 집 타이밍을 잡았고 그렇게 자르반 턴까지 균형이 맞춰집니다. 여기에 초비는 라인을 걸어두면서 텔로 복귀한 아지르와 한 번 더 라인전을 지속합니다. 이번에도 딜교를 유도하면서 마나를 천천히 빼주고 있는데요. 끝까지 병사를 털어낸 후에 귀환을 하죠. CS도 적당히 받아먹은 듯 합니다. 가 아니라 이기고 있네요. 요네는 텔로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딜교를 시도합니다. 이때 Q 두 번이 모두 빗나가면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딜교가 성공했다면 디나이까지 이어지는 거라 큰 리턴을 기대한 플레이였지만 실패했으니 벌을 달게 받을 듯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테스도 카정을 들어오면서 미드를 강하게 압박해줬고 이 판테온 움직임 하나에 요네는 순간 타워 근처도 못 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레오나까지 와버려서 다이브 견적이 세게 나온지라 빼자는 콜이 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앞무빙으로 W 실드를 받으면서 CS를 챙겨주네요. 요네가 생명 흡수에 재발운까지 유지력을 많이 챙겨둔 만큼 효율을 최대한 뽑아내는 동시에 마나를 계속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글이 서로 다이브와 갱킹을 노리는 상황에서 양측 미드라이너의 노림수가 재밌습니다. 일단 아지르가 자르반이 위쪽인 걸 뻔히 아는데도 윗무빙을 밟아주죠. 위쪽 공간을 사수해서 요네를 아래로 포지셔닝 하게끔 강제했고 그걸 예상한 초비도 포탑 위쪽에서 판테온 풀 W 각을 안내주며 자리합니다. 그리고 근거리 미니언이 지워지기 전에 진입하면서 아지르의 스킬을 유도하는데요. 여기서 아지르의 경험치는 6렙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판단이 늦었어도 달라졌을 상황에 심지어 죽기 직전에 Q스킬 만화마저 딱 5가 모자랐네요. 이것까지 계산했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구도대로 가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딜교를 시도하는 마인드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다른 것도 봐야 하는데 옵저빙에서 지금부터 미드만 잡아주십니다. 일단 여기는 끝났다는 걸 강조해주셨고 이어서 캐니언이 칼부를 스킵하고 유충을 트라이 해주는데요. 지금 유충 1개를 따면 간식 시스템이 20개가 쌓여서 900 강타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작은 디테일로 아지르까지 붙어줬음에도 혼자서 뻔뻔하게 2개를 먹튀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레오나 텔까지 떨어진 상태라 화풀이할 곳을 찾아는 보는데 해외에서도 그렇게 맛집이라고 소문난 기인이 보입니다. 바로 오픈런을 해줬고 오른도 그리고 컨디션이 분명 좋지 어려웠으니까. 네. 또 갑자기 매운 게 땡기셨는지 옵저버는 초비를 보여주네요. 이거는 이렇게 되네요 또. 네. 젠지는 강가 시야를 뺏긴 상황에서 용을 설계합니다. 아직 파워가 부족한 타이밍이라 C자부시는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순식간에 시야를 열어주면서 테스가 자리를 내어주는 상황이 연출되죠. 탑라인을 포기한 오른이 곧장 텔로 합류해서 본대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룰러가 미드를 푸시해주면서 자리 선점이 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젠지는 오른의 파워를 이어받아 C자부시를 장악한 반면 테스는 라인을 다 밀고 합류하느라 C자를 내주는 상황이네요. 유나라 시점에서만 봐도 뒷길로 돌아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오른과 요네를 상대로 뭉쳐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젠지의 포지션을 보시면 일자로 쭉 퍼져서 상대를 넓게 감싸고 있죠. 테스가 용을 먹으려면 강가 안쪽으로 와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 굵은 벽 앞에 덫을 놔두고 들어오면 잡아먹겠다고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아지르는 이미 전장 이탈이라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 용을 인질 삼아서 앞라인부터 녹여줄 듯 합니다. 젠지의 거리 조절을 잘 체크해주세요. 일단 푸. 그다음에 연계. 그리고 그 연계 일단 못 레오나- 살아냈죠. 항은. 순간 마스타오르 콤보. 그렇죠. 자 뒤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류 기절 빠졌거든요.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캐니언긴 핑퐁 운명봉인. 핑퐁도 예술로 네. 되긴 됐고요 지금. 아, 이제 물론 잡혔고 이번에 룰러가 들어갑니다. 룰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자 뒤로 빠졌습니다만 일단 크렘 쪽. 빨려들어 쪽! 크렘도 좀 아니 때리며 이게 크렘 쪽도. 젠지가 왜 눈 뜨면 이겨있는지 엿볼 수 있는 운영입니다. 아타칸을 앞둔 상황에서 젠지는 라칸과 자르반이 미드 주변을 훑어줍니다. 미드 라인이 사이드에 비해 먼저 오기 때문에 우선 카이사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주변 시야를 장악해주고 원딜을 데려간 뒤에야 위로 쭉 시야를 먹어주죠. 이 힘을 이어받아서 요네도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근본 운영의 효과는 곧바로 보여집니다. 테스는 사이드에서 요네를 잘라주기 위해 탑에 텔까지 박아준 상황, 카이사는 비교적 빠르게 합류하는 반면에 유나라는 시야가 없어 삥 돌아간 뒤에 합류를 하죠. 여기에 다 피하고 다 맞추는 요네가 있으면 한타를 승리합니다. 뻗어보나요? 가 밝혔고. 네. 아 운명복인 이게 하지만 도저히 지나왔고 최대한 시간을 그런데 벌어야 돼요. 버터는 시간 벌면서 최대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친구들 올 때까지 근데 아직도 못해요. 잡혔으면 그 다음은요. 다 도착! 다 도착하는 순간부터는 일단 탑이 스포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와. 이번 한타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골라주세요. 근데 들어가자. 우와! 카이사 들어가죠. 순간 가운데 뚫기 뭔가요? 그러더니 그 이후에 들어가자마자 뛰어도 아니. 받아줄 사람이 없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팀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에이스를 띄웁니다. 젠지. 그리고 이번 한타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골라주세요. 그래도 유나라 아지르가 DPS를 이거 토스를 했는데 깊게 넘어갔어요. 뒤로 이동했고 대격변. 근데 표식 발라놨기 때문에 그냥 반대로 뛸 수 있었고요. 결 들어가 소명봉인까지. 아니. 이건 뭔가요? 분석을 길게 뽑아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오늘의 경기 연장선으로 롤드컵 핵심 메타를 추가해봤습니다. 일단 싸움하기 전에 먼저 뭉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이제 뭉칠 수 있으면 뭐 자기의 역할이라던가 그런 걸 좀 개인이 생각을 잘 하는 편이라 한타력도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인 버리고 붙을 수 있으면은 먼저 붙어서 먼저 설계를 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리 선정과 라인을 버리고 붙는다. 이 두 포인트를 테스와 젠지 양팀을 비교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테스는 게임을 리드하는 상황에서 용 교전을 위해 모여줍니다. 근데 KT가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서 미드라인을 포기하면서까지 C자부C를 뚫어봤지만 노틸이 압박에 애니가 뒤로 쭉 돌아가게 되죠. 결국 C자부C를 지킬 힘이 없어진 테스는 아래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내주는 상황이 나오는 건 사소한 디테일 차이 때문인데 우선 30초 전에 한 라인을 더 푸시해주면서 턴을 확보한 애니는 사이드 관리를 마쳤음에도 본대의 텔포를 스킵하고 걸어옵니다. 반면에 KT는 럼블이 라인을 푸시하자마자 텔로 합류를 해주면서 본대에 힘을 실어줬고 오로라도 곧장 텔포로 합류하죠. 이 작은 차이가 본대의 힘 차이로 이어져서 진영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테스도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해준 건데요. 용을 아래로 끌어서 상대를 최대한 용 둥지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설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야 강타 싸움을 하려고 몸이 안쪽으로 쏠린 상대를 니코나 자르반이 이니시하기가 편해지거든요. 여기에 안배사도 뒷각을 노려주죠. 노틸과 오공 같은 챔피언들이 앞쪽으로 쏠린 만큼 뒤쪽 딜러진 마크가 허술해져서 이걸 파고드는 설계입니다. 이제 젠지가 이 구도에서 어떻게 파괴했는지도 보겠습니다. 젠지의 빌드업을 보시면 시야를 뺏긴 만큼 우선 미드를 받으면서 바이가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이온을 앞세워 시야를 뚫어주는데 라이즈가 벽 한 칸을 더 넘어서 포지션을 크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순간이지만 젠지가 조이는 듯한 그림이 그려졌죠.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바이가 아래로 한 칸 이동하면서 라이즈의 힘을 더 실어줬고 이 힘으로 다시 오로라를 밀어내주면서 제우스의 암살각 변수를 차단합니다. 여기서 캐니언은 한 번 더 오로라한테 얼씬도 하지 말라 경고해줬고 임무를 완수한 뒤에야 용 둥지 안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젠 벽 뒤로 넘어간 이즈가 딜러진의 다이렉트로 포킹을 넣어주네요. 단 몇 초 만에 1-3-1, 4-1 포메이션으로 스위칭해주는 젠지였습니다. 사실 뱀픽도 조금 다뤄볼까 했습니다만 다 이겨버려서 정답 같기도 하고 실험해본 것 같기도 하고 다들 똑같은 마음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게 그저 재밌네요. 전 얼른 다음 1세트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